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과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과의 차이점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차이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년 전에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점들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름 긴 기간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뎌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좋다, 싫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뎌져서 어떤 부분들이 달랐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면서 기억을 좀 되살려 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직장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한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취업이나 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부디 시청 부탁드리고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 잠깐 하자면요. 저는 한국에서 200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8년에서 2024년 현재까지 해서 7년째 기술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개인적인 느낌을 그저 전달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해본 회사가 한 군데,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또 어떤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을 전달드리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한국이라서 이렇고 일본이라서 이렇고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전달드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개인차, 회사별, 지역별 차이 등이 크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일본에 지금 7년째 살고는 있는데 아직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나 참고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 시간 중 사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의 그 견해를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게 2017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메신저라든지 뭐 주식 투자, 게임,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거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 시간에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싫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회사의 영혼을 바쳐가면서 회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쁘다. 월급 루팡 새끼들 이러면서 싫게 봤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일로 메신저를 한다든지 뭐 오늘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하자, 뭐 메뉴는 뭘로 할래 이런 얘기들을 업무 중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상황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팔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고스톱 친다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돌려놓고 뭐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 쇼핑, 뭐 여름 휴가 가기 위해서 항공권을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호텔 체크하거나 뭐 이런 필요한 자기 옷 같은 거 사는 거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저희 회사 사람들 이런 거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르죠. 뭐 어디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음흉하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농땡이 치는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일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회식이나 갑작스런 술자리가 거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대리 시절이 가장 길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저를 이제 박대리라고 불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갑자기 그냥 야 박대리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야 박대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아, 뭐 나랑 뭐 약속했어? 갑자기 왜? 나도 내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생기는 술자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싫었죠. 뭐 가끔이야 좋죠. 회포도 풀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하면서 기분도 좀 맞춰주고 부장님. 가끔 있으면 괜찮죠. 회사 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하루가 멀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전체 회식이 계속 있다거나, 그리고 한 번 술자리가 시작되면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갑자기 술자리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미리 약속을 잡고 그때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술자리가 있더라도 1차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이 일본보다 택시비도 엄청 저렴하고 해서 밤 늦게까지 술 먹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없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택시비가 비싸다 보니까 빨리 마시고 1차에서 끝내고 집에 가서 쉬자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1차에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사이에 끝나고 다들 빠이빠이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시간 갖고 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다른 거는 이 부분, 술 마실 때는 건배는 처음에 한 번만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주 마실 때도 그렇고 맥주 마실 때도 그렇지만 마실 때마다 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츠카레사마데시타라든지 뭐 칸파이 하면서 처음에 딱 한 번만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 자기 페이스대로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좀 달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빨리 마시면서 계속 오까와리 하면서 마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안 마실래, 그러면은 그냥 안 마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술 냄새 피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건데,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술자리가 워낙 많고 1차에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2차, 3차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술이 아무래도 좀 일본에 비해서는 술의 도수가 독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탄산수랑 희석시켜서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직접 마시는 부분들이 기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 술들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리고 택시비도 저렴하다 보니까 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또 아침에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술 냄새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술 먹고 지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술 냄새 피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1차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고 독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비교적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술을 안 마시진 않아요. 다들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 냄새 피우는 사람들이 적다. 술 마시는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이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일본 와가지고 한 번도 필름 끊긴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필름이 끊기는 걸 목적으로 마시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저도 살았었는데, 일본에 와서 달라진 게 독한 술을 그렇게 막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1차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부족하면 그냥 집에 가서 한 캔 더 마시고 자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서 막 인사불성이 돼서 뭐 기억이 안 나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필름 끊기고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사불성 돼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적다고 하는 게 뭔가 좀 안전하고 그리고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벤또, 점심 식사라든지 뭐 저녁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밥 같이 먹는 거 저도 뭐 싫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먹기 싫다거나 뭐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거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끊을 수가 없어. 한 1시나 2시까지 일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싶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잖아요. 그 부장님들 같은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밥 못 드시는 분들이, 혼자서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싫은 건지 아니면 뭐 저를 챙겨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싫다고 그냥 가서 혼자 드시라고 제 사정을 얘기하는데도 굳이 억지로 끌고 가서 같이 밥을 먹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5분 전 정도 되면은 문 열고 나오세요. 그래서 야 박대리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뭐 그냥 정해져 있는 대사죠. 그럼 뭐 보통 예,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서 저도 이제 따라가죠, 보통은. 근데 이제 사정이 있으면, 부장님 저 오늘 요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오늘 밥 좀 안 먹으려고요, 그냥. 이러면은 야 박대리 밥은 꼭 챙겨 먹어야지.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로 와, 일단 와. 그러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난 싫다는데, 내가 밥 먹기 싫다는데 그걸 꼭 굳이 끌고 가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일이 좀 바빠서 나중에 일 처리하고 나중에 먹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먼저 식사하고 오십시오,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야 그럼 언제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니 부담스럽게 미안하게 왜 그래, 그냥 가서 먹고 오지 뭘 챙겨줘.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밥 먹는 것 때문에. 이런 경우들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 와서는 밥을 혼자 먹든 내가 안 먹든 그런 게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거. 박상 어디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저 오늘 그냥 밥 안 먹으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뭐 도너츠라든지 뭐 사다 줄까? 그러면은 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사양하고 거기서 끝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가지고 혼자서 자기 책상에서 먹든 집에서 샐러드를 싸와서 자기 책상에서 먹든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밖에 그 벤치 나가서 혼자서 밥을 먹든 거기에 대해서 야 그게 밥이 되냐는 등 야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라는 등 야 그냥 닥치고 따라와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음에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염, 염색, 장발, 파마, 민머리 모두 오케이라는 거. 아무래도 그 일본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그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수염 기르고 머리 염색하고, 물론 막 샛노랗게 새빨갛게 하고 이런 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갈색 정도. 그리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좀 기른다든지, 그 긴 머리를 좀 파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민머리처럼 스킨헤드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일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혹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뭐 영업사원으로서 피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너무 양아치처럼 하고 다니지 않고 깔끔하게 잘 하고 다니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는 제가 다녔던 회사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 와서 보니까 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의외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오늘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면들에 대해서 일본에 왔더니 야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네 이런 부분은 되게 좋다 일본이 처음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수를 거듭하면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일본에 불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고리타분하거나 야 이건 좀 너무 딱딱하고 별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서 점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한국과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 생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차이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준비되는 대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